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게 본 경기가 있어가지고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강원FC 대 전북현대 경기입니다. 강원FC가 전북을 2대1로 잡으면서 이 선두권들이 약간 주춤한 라운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강원에 대한 좀 칭찬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전북에 대해서는 역시나 제가 좀 해결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강원이 이 전북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멈춰 세워야 되는지를 알았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조금 구분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웬만하면은 이걸 잘합니다, 저걸 잘합니다 모아서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 같이 그냥 시간 순서에 따라가지고 쭉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의 문제점하고 강원의 어떤 장점들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길게 끌어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이번 경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수비 라인이에요. 강원의 수비 라인. 보면 강원이 이제 최용수 감독님 원래 스타일이기도 하죠. 굉장히 이 3선하고 2선을 좁게 유지하는 게 이 최용수 감독님이 제일 잘하는 축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전북이 요 위치, 그러니까 포켓이라고는 이 수비하고 미드필더 사이에 들어오는 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요거가 이제 최근에 좀 공이 들어오면서 공격이 풀리는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북이 그 공간이 있을 때 활용하지도 못하던 거를 활용하게 됐다는 얘기지, 강원 같은 경우는 이걸 아예 전술적으로 의도적으로 여기를 지워버리는 전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되게 좁아요. 다른 팀보다도 더 좁아요. 그렇게 하고 아예 내려서 버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라인이 높은 팀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대구, 예를 들면 대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구는 최근에는 뭐 내려서기도 하지만 공격적으로 압박을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오는 팀들이 나오게 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1m라도 더 올라오면 여기 중앙에 조금 헐거워지는 감들이 생기는데, 강원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본인들이 뭐 전방 압박도 뒤에서 보여드릴 것처럼 시도하긴 했지만, 뭔가 전북이 공을 딱 잡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쟤네가 전면 잡았다는 생각이 들면 여기를 거의 의도적으로 지우는 느낌을 완전히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싸움 잘하는 김동현하고 한국영 선수를 갖다 놓으면서 이쪽을 진짜 빡빡하게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이 이 공간에 거의 들어와서 공 잡는 걸 보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전에 이제 주된 공격 루트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장면인데, 지금도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이준호 선수죠. 여기에서 공 받는 일이 거의 없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여기 공격수만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 미드필더가 들어가서 공을 잡아줘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투입하면 고립이에요. 공격수만 받으면. 여기 다른 선수가 있어서 여기서 뭐 이 선수가 받더라도 주변에서 움직여준다거나, 혹은 다른 뭐 김진규 선수 같이 패스 좋은 선수가 여기서 받는다 그러면 앞에서 공격수가 움직여주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쪽이 거의 지금 송민규 선수랑 둘이 있는데, 여기 뭐 숫자 싸움도 안 되고, 이게 지금 들어오는 게 거의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일리는 있는 전개긴 해요. 여기서 이게 넘어가거든요. 맹성훈 선수가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번에 강원의 수비 뒤를 노리는 전략들을 몇 번 썼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나왔어요. 옵사이드 걸린 것도 있고 여러 번 있었는데, 뭐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냥 중원을 생략한 다음에 넘기는 패스들이 좀 많았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무래도 패스가 직선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옵사이드 걸릴 확률도 높고, 이런 식으로 아웃되는 것도 있고, 좀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높이 뛰어서 보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서 전북의 공격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었고, 후반전 막판 잠깐 볼까요? 이게 득점 장면인데, 후반전에 이제 구스타보가 들어오고 나서도 똑같았던 게, 공격이 안 풀리니까 계속 이거 반복이야, 이거 반복. 근데 이게 지금 아다리가 하나 맞아가지고 골이 들어간 거고, 전북이 이런 거 잘하거든요.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항상 구스타보가 워낙 헤딩을 잘 따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공격 전략 중에 하나면 효과적인데, 이거밖에 안 해요.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계속 이거밖에 안 해요. 김보경 선수 넘어지면서 슈팅했던 장면들도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너무 단순해요, 공격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전북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노출이 돼 있을 때, 간격이 상대가 벌어져 있을 때 이제 들어가서 그 위치를 활용하는 건 여전히 위협적으로 공격이 잘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강원처럼 아예 전북이 쓸 공간을 줄여버리는 팀들을 만나게 되면 벌리지를 못해요. 이 공간을 깨는 게 그게 공격의 완성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라운드 때 강원이 울산을 많이 괴롭혔지만 결국에 울산이 강원을 흔들어 놓을 때는 보면 물론 처음에 이청용 선수 득점이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실수랑 그런 어떤 압박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하겠지만 다른 장면들을 잘 보시면 계속 공을 돌리면서 강원 선수들을 끌어냅니다. 끌어내고 그 벌려진 공간들을 잘 활용하면서 그 요소요소를 공략해 들어가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강원 선수도 힘이 떨어지고 근데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강원이 공간을 지워버리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해결하지 못하니까 단순하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왜냐면 해보질 않았으니까 세밀하게 어떻게 뜯어나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강원은 팀을 수비로 하는데 전북은 그거를 팀으로 풀어내질 못하니까 선수 개개인기량에 맡기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리죠. 팀 대 개인의 싸움이 돼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스타브 머리 맞추는 단순한 거라던가 수비 뒤를 노리는 긴 패스들이 나오다 보니 이게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기가 답답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근데 결국에 이 마지막 한 골 들어갔다는 걸 봐서는 확실히 전북 선수들이 집중력도 강하고 의지도 강하고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하는 건 항상 한계가 있고 제가 그 좋은 팀, 공격적으로 잘하는 팀들 자꾸 칭찬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렇게 상대가 수비적인 것도 전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북은 이번 경기를 강원을 잡았으면 주말에 이제 울산만 잡았으면 동점을 만들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승점 차를 좁힐 수 있는 길을 놓쳤잖아요. 저는 경기 내용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완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네. 여기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말씀을 양팀 섞어서 드릴 것 같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니까 전북부터 말씀을 다 드리게 됐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원 얘기를 하고 가면 될 것 같네요. 네, 강원은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강원이 좋았던 점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잘 내려섰던 걸 보여드렸지만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이게 단순하게 내려서는 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잘 보시면 여기도 간격은 되게 좁죠. 간격 좁게 있는데 이게 뒤로 가서 애매하게 될 때는 압박을 시도합니다. 지금도 잘 보시면 여기 물고 있죠. 발샤가 여기 박진선 물었죠. 그 다음에 여기 받으러 나온 류재문 선수도 한국영 선수가 따라 나와서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롱킥을 유도하는 건데 롱킥은 본인들이 좋아해요. 오히려 강원도 그거는 준비가 돼 있는 팀이니까 여기도 압박하면서 롱킥 유도할 수 있게 계속 만들어주고, 그죠? 안 내려가요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 있는 선수들 움직임이 없으면 이게 탈압박이 안 되면 롱킥이 나올 수밖에 없게. 지금 발샤도 보면은 박진섭 선수 그러니까 이렇게 패스 줄 수는 없으니까 가려놓고 송범근한테 가죠. 여기도 따라 나오고 정승용 선수가. 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잡아먹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게 좀 아쉽게 여기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강원으로서는 그 전적으로 수비에 물러서 가지고 어떤 그 체력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전방 압박도 적절하게 시도하고 내려서 도 확실히 내려서. 그러니까 많이 뛰는 축구를 하는 거고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가능한 거긴 한데 단순하진 않았던 거죠. 그다음에 역습 좀 보여드리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역습에서 제가 좀 좋게 봤던 장면들은 뭐 이렇게 수비 단단한 거는 숫자가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역습을 하는 팀들이 속도를 붙이려고 하면은 강원처럼 붙여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양현준 선수가 자기도 잘 뛰는 선수인데 이거를 뒤에 내주거든요. 이걸 왜 내주죠? 여기 돌 수 있는데 왜 내줄까요? 이거는 이치가 간단해요. 우리가 공을 들고 뛰는 것보다 공을 안 들고 뛰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와서 받아서 돌아서 다시 가속해서 가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본인도 속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도는 거가 자체가 템포를 죽이니까 여기 뒤에 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받는 김동현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 시야가 양현준 선수는 자기 뒤는 내려오는 동안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앞에를 그 시야를 확보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야 확보가 편하니까. 그리고 양현준 다시 돌아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뒤에 있던 선수들이 돌진할 수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포항도 얘기 들을 때 많이 드리는 건데 전진 패스 나왔다가 살짝 뒤로, 혹은 반칸 뒤로, 혹은 횡으로
했다가 이게 다시 나가면 속도 붙이기가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역습이 나가요. 그러면서 양현준 다시 들어가죠. 여기서 마무리까지.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득점 장면도 이거랑 비슷해요. 첫 골도. 잠시만요. 자, 이 장면인데 여기서 끊어지죠. 근데 여기서 나갈 때 이정엽 선수가 이거를 잡아놓거나 돌거나 하질 않고 그냥 이걸 이제 뒤에 내줘버리게 된 거죠. 원래는 여기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일로 나오면서 밀고 나온 선수 발 앞에 들어오니까 시야가 열려있고 이정엽 선수가 이쪽은 바로 주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김동현 선수 쪽에서 나갈 수 있게 되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다시 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편한 게 뭐냐면 시야가 완전히 열려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 당연히 반대쪽 들어온 선수를 수비수들은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앞에 자르는 것도 이게 좋은 선택이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약간 둘이 겹치면서 송범근 선수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윤영상 선수가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흐르면서 득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원이 나가는 짜임새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하나 있었고, 멋있는 장면들은 보고 가시죠. 이 장면인데 양현준 선수가 센스가 확실히 엄청 자신감도 올라왔더라고. 이걸 이렇게 때릴 줄 몰랐어요. 발등으로. 야, 뭐 토니 크로스인 줄 알았어. 네, 이것도 좋았죠. 네, 요것도 보면 그 양현준 선수가 템포 좋게 뛰는 선수 앞에다 연결해 준 게 되게 좋았죠. 네, 요거 있었고, 이 장면도 좋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게 전북 얘기랑 같이 연결 좀 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여기 공간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공을 잡아도 답답해요.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간격이 좁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시도하는 게 롱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도 촘촘하고 뭐 여기도 저기 뭐야 숫자가 많고 촘촘하고 그다음에 이게 롱패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게 되면 이게 단순하잖아요. 여기는 보고 있으니까 더 쉽죠.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게 그냥 끊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전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게 되는 건데, 여기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전방 압박에. 이렇게 해서 끊어지는 걸 빨리 차단해가지고 이 역습으로 다시 전개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패턴을 하나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엔 다시 역습을 주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발시아가 개인 기량으로 이거 뚫어버리죠. 예.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전북이 전방 압박하는 것 자체는 한 번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전방 빼먹고 설명을 안 했네요. 이런 장면이었는데 송민규 선수 따라 나온 장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맹성훈 선수가 그 태클로 끊어내는 장면들도 몇 번 있었고, 네, 이렇게 전방 압박하는 건 좋았어요, 전북이. 근데 이 끊어낸 다음에도 확실히 중요한 게 좀 세밀하게 들어가야 무너지는데, 좀 단순하게 가다 보니까 전방 압박은 잘하는데 거기서 카운터가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원 좀 좋았던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강원이 보면 물론 공을 아주 길게 돌린 적은 많지는 않는데 또 돌릴 때 보면 잘 돌려요. 그러니까 점유율 유지를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허투루 낭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전략적으로 수비 역습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역습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하질 않고 굉장히 패스 템포도 괜찮지 않나요 지금? 네. 나름대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것들도 곧잘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강원이 전북을 까다롭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전방 압박도 하죠. 공도 꽤 돌리죠.
근데 역습이 또 날카롭고 수비 간격도 잘 좁히고, 그러니까 약간 수비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넓은, 능력치가 넓은 팀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김병수 감독님의 어떤 공헌이, 보이지 않는 공헌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너무 쓱득맞는다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까지 최용수 감독님 스타일에서, 물론 기술적인 선수를 뭐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최용수 감독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선수들인가라는 생각이 들만한 선수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기술적인 선수들을 좀 좋아하는 지도자가 원래 있었으니까, 그 뭐 이렇게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선수들을 데리고 최용수 감독님 스타일로 단단하게 수비 쌓고 역습 나가는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너지가 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구성되어 있는 선수들이, 외국인 공격수는 물론 최용수 감독님이 영입을 하셨지만, 국내 선수들은 다 그 김병수 감독님이 이제 선호했던 선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수들이 많이 꾸려져 있잖아요. 잘 쓰시던 선수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좋은 선수들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 선수들이 완전히 최용수 감독님 체제랑 김병수 감독님 체제랑 좀 다른 축구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잘 어울려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선수들이 수비도 다부지게 잘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김병수 감독님은 전방 압박 같은 거를 강조하시는 거고, 활동량을 많이 뛰는 선수들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구성이 최용수 감독님 축구로 딱 들어오면서 뭔가 다른 느낌의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양현준 선수도 B팀에서부터 보고 있다가 이제 김병수 감독님이 올려서 썼던 선수니까, 뭐 김대우 선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최용수 감독님의 공이지만, 그 어떤 선수 구성 같은 거는 그 김병수 감독님 체제부터 돼 있었던 거고, 안 맞을 것 같은데 되게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너무 김병수 감독님 칭찬하는 것 같이 들렸을까요? 네, 어찌됐든. 네. 요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도 보시면, 이게 전북 얘기 제가 좀 하나 적어놨었는데, 지금도 여기가 아무도 없고 들어오질 못해요. 여기를 벌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측면으로 주로 돌게 되고, 거의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이 공간은 결국에 지금 같은 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김문환 선수가 측면 쪽에 넓게 벌려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냈단 말이야. 측면 수비수를 불러냈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지금 이 좌우 간격이 벌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공이 중앙에 있을 때부터 벌어졌어요. 그럼 이때 딱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늦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게 만약에 김문환 선수가 여기 들어갔으면 수비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에 다시 모이겠죠. 김진규를 잡기 위해. 그때 다시 한교원한테 들어가야 한교원 선수가 더 넓게 쓸 수 있어요, 공간을. 여기 한번 거쳐서 가야. 측면에서 측면으로 가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중앙에 넣고, 중앙에 모아놓고 측면으로 가야 넓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교원한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 나가니까 다시 중앙에 벌어지겠죠. 그때 중앙에 다시 쓰는 거예요. 하프 스페이스를 지금.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좁혀져요. 물론 여기가 벌어지긴 했죠,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애들도 이걸 구스타보가 일로 움직였으면, 한교원 선수가 이렇게 패스가 들어갔으면 이거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찾아요. 지금 김보경 선수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이거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물론 파울로 끊어서 그렇긴 하지만, 돌파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팀적으로 안 맞는다는 증거예요. 여기가 이게 김진규 거쳐서 한교원한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스타보가 이 뒤를 움직였으면 이 나거든요. 지금 따라 나왔잖아요. 김진규 때문에. 여기 벌어졌잖아. 이게 못 써요, 전북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북이 노출된 공간에 들어가는 건 얼추 할 수 있는데, 지워진 공간을 이 본인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팀적인 움직임으로 만들고, 공간을 억지로 상대를 끌어내서 만들고, 그걸 활용하는 거는 여전히 약하다는 거죠. 지금 이거 지금 김보경 눈치챘다니까요. 이렇게 가잖아. 이거는 손을 대야 돼요. 항상 말하지만 지도자들께서 손을 대주셔야 돼요. 왜냐면 선수들은 이게 순간적인 판단으로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가르쳐주고 연습하고
그 서로 약속이 돼 있어야죠. 우리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자. 이런 게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어야지 이런 걸 쓰는 거지. 막 순간적으로 다 이해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왜 적어놨죠? 아, 이것도 저거네요. 볼 잘 돌리는 거. 예. 점유율을 유지를 꽤 잘해요. 지금도 보면. 그리고 패스 나가는 템포들도 되게 좋은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 터치가 많지가 않아요. 여기도 두 번에 나가죠. 여기도 두 번에 나가죠. 여기도 두 번이고 끌어내는 중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가고 지금도 보면 서민우 선수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여기 다 끌고 움직였죠. 3명 끌고 움직이니까 여기가 뒤가 헐거워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흘러나오고 그냥 그러면서 다시 하프 스페이스 팀 침투하고. 네. 그러니까 보면 강원이 점유 잡았을 때 공 잘 돌려요. 생각보다 잘 돌리고 이래서 막기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네. 요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고 이게 득점이었나요? 88분 요거 이거 보여드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25분 내에 끝나겠다. 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도 역습이었는데 이것도 원터치로 나가죠. 황문기 선수가. 그러니까 이 원터치들이 다 좋은 게 이것도 아까 제가 그 법칙같이 말씀드렸잖아요. 반칸 뒤로 와야 된다고. 그것도 보면 여기서 이정엽 선수가 뒤로 내주면서 나가니까 황문긴 선수는 밀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시야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올라오면서 본 거죠. 김대현이 올라온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원터치로 바로 나가고 김대현 선수는 드리블 하고 있고 이쪽 돌죠. 이쪽에서. 선택이 좋았던 게 이쪽하고 이것도 거의 원터치나 다름없이.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보시면 이정엽 선수가 확인을 했어요. 황문기 선수가 따라 들어온다는 걸.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 기록이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 연맹에서 문자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공식 기록은 김대원 도움으로 바뀌었던데 이정엽 선수 도움 줘도 상관없는 게 이게 사실은 뒤를 확인한 방금 고개 돌리는 거 보셨죠? 그다음에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그로 끄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여기로 들어오면 수비가 나한테 붙는다는 거 아는 거고 그럼 여기가 빈다는 걸 아는 거죠. 이렇게 공간을 써야 돼요. 전북도 이렇게 공간을 써야 된다고요. 내가 공을 잡으러 갈 때 꼭 내가 잡지 않아도 주변에 주더라도 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끼 완전 좋은 미끼 당했죠. 그냥 최철순 선수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더 심해졌습니다. 이 사실 미끄러진 것도 원래 이 피치도 미끄러웠지만 저게 급하니까 빨리 돌아서다 보니까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정엽 선수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리플레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철순 선수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자, 이만큼 리뷰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강원이 강해졌습니다. 시즌 제가 뭐 중반부터 조금 안 봤던 감이 있는데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 내려선다 이 정도까지였는데 이제는 공도 잘 돌리고 전방 압박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 역습 축구를 이렇게 펼쳐야 되는구나. 종합 세트를 하면서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후반기에 가장 다크호스가 아닌가. 네, 상위 스플릿을 넘어서 뭐 3, 4위까지 노릴 수 있는 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강원 만나는 팀들은. 네, 자 오늘 이쯤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